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양시장 약법선의 움직임입니다.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 외국인들 매수해서 다시 또 바로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기관도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는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의 좀 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S도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쇼핑 섹터들도 상당히 좀 약세 이어가고요. 건전지 섹터들도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 일부 종목들한테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와 일부 거래소의 내수주들의 좀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요. 효소기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넥신과 코로생명과학 등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와 뷰티, 헬스케어 섹터들도 속속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모레하고 LG생거, 인바디 등도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급락했었던 다음 카카오도 오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과거의 방산 비리로 인해서 급락했었던 테크윈도 오늘 호재 나오면서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르스 관련 피해주들도 오늘 좀 고르게 좀 반등하는 좀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개별주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양시장에서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투심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내리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STS 반도체 한가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로부터 이 워크아웃 관련 조회 공시 받은 세 기업, 코아로직이나 휘닉스 소재도 모두 가격 잠포까지 떨어진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STS 반도체가 최근에 실적이 워낙 좋아서 시장에 기대감도 많았었고요.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유 없이 좀 급락을 하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부담이 워크아웃 신청까지 좀 이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그룹 관련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가 가격 제한법 확대 이후에 첫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고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 좀 회생을 좀 모색하는 흐름이 나올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도저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좀 진행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오히려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하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강그룹주들 좀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이 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좋은 회사인데요. 관련돼서 좀 엮여서 흐름이 좀 오늘 강하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좀 반대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계속 좀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홈쇼핑이나 유통주도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홈쇼핑 두 종목, 지금 GS 홈쇼핑, GS 오쇼핑 모두 마이너스권, 현대 홈쇼핑도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현대백화점도 한 1%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하루하루 좀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죠. 어제는 좀 홈쇼핑이 좀 버티나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어제 급락한 롯데쇼핑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백화점 관련주들 좀 등락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백화점 관련주들이 이번 메르스의 가장 큰 피해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줄어들어서 면세점도 좀 힘든 상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이 또한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백화점 주식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수급이 최근에 양호한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상당히 좋죠. 면세점 관련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일단 좀 가격주 정도 강하게 받았고요. 바닥선 꿋꿋하게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백화점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신세계를 오히려 23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를 좀 살펴보죠. 현대차, 바닥권인데 오르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한 1% 정도 마이너스권, 제자리 걸음을 계속 좀 반복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오늘 또 소폭도 떨어지는 그 모습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그룹주들 좀 살펴주시죠. 네, 지수 견인용으로 어제는 쓰였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또 지수가 눌려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가격적으로는 바닥권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3만 4천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면서 차후에 한 15만 원대까지 좀 반등을 노리셔서 그때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 2분기까지 좀 이어갈 수 있겠고요. 뭐 모비스는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글로비스라든지 기아차 등도 소폭의 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의 상승이긴 한데요. 일단 현대차도 그동안 빠졌던 거에 비하면은 오늘의 하락폭은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13만 4천 원 안 깨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테크인 어제는 이 하나그룹 정식 편입 앞두고 또 급락이 나오더니 오늘은 또 수주 소식에 7% 정도 되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테크인도 어제 뭐 과거 대표의 뭐 방산 비리 관련해서 급락이 있었습니다. 좀 가혹하다 할 정도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어제 종가가 정말 절대 저명의 매수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전 저점권이 29,5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되고 오늘 바로 항공기 엔진 수주 발표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한 모습인데요. 등락이 좀 상당히 크지만 삼성테크인 뭐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고 또 한화의 뭐 코어를 계속 생각해 본다라면은 오늘 삼성테크인 긍정적인 부분 계속 좀 봐주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어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32,000원대 확실히 안착하는 흐름을 오후까지 좀 보여준다라면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차후에 뭐 3만 원 정도의 손절선을 긋고 뭐 접근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회사는 긍정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3만 원 재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보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울 반도체가 지금 5% 넘게 오릅니다. LED 쪽의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서울 반도체도 정말 많이 추락을 했었던 그 기업인데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죠. 서울반도체, 뭐 루멘스 등 LED어 섹터들 다 많이 약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낙폭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좀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서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LED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 서울반도체도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7,000원 정도에다가 1차적인 저항대 설정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고요. 오히려 좀 바닥권대가 계속 좀 유지되는 흐름과 함께 2분기 실적 좀 더 확인하신 후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홈네트워크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누리텔레콤이 한 11% 넘게 급등이 나오고요. 현대통신도 한 5% 넘게 5%가량의 상승세. 코콤이 지금 13.51%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거래량도 아주 크게 실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홈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이죠. 현대통신도 그랬었고 누리텔레콤도 그랬었고요. 계속 급등 이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조용히 급등하는 흐름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 쪽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누리텔레콤이랑 현대통신 차트 보신다라면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추세에서 5회선 안 깨면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코콤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세가 올 초에 많이 났었다가 조정을 강하게 길게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번 저점권 때죠. 올 초에 저점권 때 1,500원 선에서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콤이 먼저 선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텔레콤, 현대통신이 뽑았는데요. 일단 코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21선 부근 12,500원에서 7,000원, 12,700원 부근에 좀 강한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이 가격대 돌파되면 일단 1차적으로 한 14,000원대까지는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중기 이평선이 60일선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만 일단은 좀 기술적 대응하시고요. 그 이후에 좀 수급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